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영명입니다. 4월 15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크게 한번 휘청거렸습니다. 비트코인은 하락폭이 그다지 크지 않았고요. 알트코인들은 대폭락이 나왔죠. 누군가에게는 미래를 확신하는 누군가에게는 그 폭락이 매집기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폭락을 공포에 무서워해서 던졌다면 또 물량을 쪽 빨아 제꼈겠죠. 그 상승을 확신하는 사람 말이 이번 버블장에 1% 안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걸 확신할 수 있어야 전쟁 이슈건 어떠한 이슈가 나오고 간에 시나리오 1까지 가는 길이 한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미래를 확신하느냐 확신하지 못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시장을 정확히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란 이스라엘 첫 직접 충돌, 5차 중동 전쟁 위기 최고조이다. 자, 그러면서 시장이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비트코인은 굉장히 업비트 기준으로는 너무나 탄탄합니다. 얘는 영향력이 거의 없었어. 뭐 미디어에서는 비트코인이 많이 빠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업비트 기준으로는 빠진 것도 아니야. 그런데 알트코인들은 말입니다. 다 이렇게 생겼어요. 다 차트가 이래요. 이렇게 생겼어. 근데 이렇게 꺾였을 때 선수는 공포에 매집을 합니다. 어떤 사람만이? 상승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그럼 저는 무엇을 보고 상승을 확신할까요? 지금은 버블 장세입니다. 지금을 시장을 끌어올린 건 누구죠? 기득권과 세력들이라는 거죠. 개인들이 많이 참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들도 참여가 되어 있죠. 그러나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시장을 끌어올렸던 거는 바로 기득권 세력들이었다. 기관들이었다. 그러면 그들이 전쟁 이슈로 시장을 폭락시킬까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스라엘 이란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들 둘만의 충돌일까요? 바로 그들 뒤에 항상 그 전쟁 뒤에는 그들이 있습니다. 컨트롤도 그들이 할 수가 있다. 자, 이란이 때려버리고 나면 미국이 뒤에 가서 붙은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미국과 이스라엘 뒤에 누가 있을까요? 그거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시장을 예측할 수 있어야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상승과 하락을 예측할 수가 없다면 내 멘탈이 아마 갈팡질팡 할 겁니다. 시장이 상승하거나 폭락할 때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상승하면 상승하는 대로 차익 실현하고 싶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공포에 팔고 싶을 거야. 지금처럼 가파르게 하락이 나왔다가 또 시장이 강력하게 반등에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났어요. 드디어 이더리움 ETF가 홍콩에서는 먼저 승인이 났다. 미국에서도 이더리움 ETF 승인됩니다. 희한하죠? 이더리움 ETF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왜 비트코인은 놔두고 알트코인만 먼저 대폭락을 시켰을까? 누군가에게는 쪽 빨아먹을 수 있는 기회였다. 우리는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3시경 정도에 이더리움이 한 3시경이죠. 거래가 동반되면서 쭉 상승해 나왔습니다. 이더리움 ETF가 승인되었다. 홍콩에서 이더리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아시아 최초. 비트코인 ETF야 원래 미국에서 먼저 승인해 놨죠.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해 냈다. 아시아 최초이다. 왜 알트코인만 박살이 났을까요?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박살난 이유가 있죠. 제 기준으로는 알트코인 폭발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알트코인이 폭락했을 때 누군가에게는 기회였다. 그 댓글에다가 맨날 리플은 속았다 이렇게 썩은 애들은 뭘 해도 안 될 거야. 니들은 왠지 알아? 니들은 뭘 해도 펀더멘탈을 볼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공포에 던지고 그리고 탐욕에 매수해. 그리고 호구가 되길 바래. 이 시장에서 늘 호구일 때 와서 또 지난번에 또 호구가 돼서 영영 호구가 될 거야.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 펀더멘탈에 의한 그런 투자가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XRP 제 개인적으로 100%로 보고 있어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유는 얘가 이미 끝났거든요. 잠깐만 그 이유를 보고 올까요? 왜 끝났다 그럴까요? 사실상 너무나 많은 이유가 있는데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두바이에서 2049 두바이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컨퍼런스가 열리거든요. 두바이 토큰 2049. 여기 보시면 업계 리더들이 참석했습니다. 토큰 2049에 초대됐던 그런 기업들을 한번 업체들을 살펴볼게요. 전 세계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텐센트, 중국의 알리바바와 텐센트, 알리페이, 위챗페이를 통해 CBDC가 보급됩니다. 오픈 AI, 챗 GPT, 인공지능의 대장이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의 원투펀치입니다. 자, 구글, 당연히 구글이야 말할 것도 없죠. 모바일의 안드로이드의 점령자이죠. 페이팔, 바이낸스, OKX, 코인베이스, 서클, 하나하나가 중국의 거대 거래소와 미국의 거대 거래소, 서클이야 USDC를 기반으로 한 세계 최대 스테이블 코인사 중에 하나이죠. 이 뒤에도 또 바로 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만들었어요. 다음 문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 그리고 앙코리드 디지털. 요거 알고 계시나요? 앙코리드 디지털. 토코나 RW에서 상당히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시큐리타이즈와 멤버십에서 집중 분석을 했습니다. 멤버십은 깊이 팝니다. 절대 들어와서 많이 배워서 가겠죠. 돈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블록체인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스페이스X와 메타버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놨다. 자, 컨센시스, 파이어블록, 비트메인, 그레이스케일, 솔라나, GK시크, 영지식 증명 또한 이미 게임이 끝났습니다. GKC, 상당히 바닥에서 절고 있죠? 얘는 리플보다 더합니다. 근데 얘는 폭발이 나오면 아마 아무도 합류할 수가 없을 거야. 아무도 선수는 쳐다보지 않을 때 매집한다. 영지식 증명은 대체 불가능하거든요. 모든 CBDC에 영지식 증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선택을 이미 그들이 했어.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사실상. 꼭 폭등하는 것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그리고 맨날 고점에 물려가지고 원망을 하지 말고 제발 펀더멘털에 의한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테더, 폴리건, 폴카닷, 트론, 톤, 체인링크, 아베, 리플이 여기 들어가 있네요. 근데 왜 프랭클린 템프턴, 아발란체, 골드만삭스, 피델리티, 블랙락 여기에 왜 항상 이런데 리플이 빠지지 않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블랙락, 피델리티, 골드만삭스, 프랭클린 템플턴 이들의 에너지가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걸까요? JP모건, HSBC, 바니액, 스탠다드 차타드, 테마섹, 앤드레스 호로이츠. 자, 이런 전 세계 최대 금융권이 여기 함께 참석합니다. 변함없이 리플이 참석하고 있다. 왜냐하면 얘는 대체 불가능하거든요. 얘가 없으면 CBDC를 구현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ISO 2002 관리자 그룹에 마스터카드, 비자카드, 스위프트, 리플렛이 공존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실시간 결제망을 얘네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BIS 국경 간 상호 운영성 확장판 태스크포스에 리플과 스위프트가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스위프트를 대체하는 게 리플렛이니까. 근데 그걸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었어. 지난 6년간. 근데 가격은 제자리야. 그럼 어느 한순간 폭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를 확신하는 사람만이 리플에 투자를 하면 돼. 자신 없으면 좋은 거 많잖아요. 비트코인도 있고 이더리움도 있고 섹터별 대장 코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거 투자하면 돼. 아니면 김치코인 가가지고 투자하고 물리든가. 그럼 본인의 판단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니 얘는 끝났다. 제 기준으로 100%. 정확히 99.9999가 아니라 100% 끝났다. 어느 순간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그리고 폭발이 나와야 늘 그들은 눈가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겠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속고 전쟁 나오면 또 쫄아가지고 팔고 그게 그들이니까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경제적 고익이 절실하다는 거죠. 세콰이어 캐피탈, 세계 최대의 바로 벤처 캐피탈입니다. 유대계 자금이죠. 라이트 스피드. 그리고 갤럭시 디지털, 판타라, CME 그룹, 맥킨지, 딜로이트, PwC 세계 4대 법인이 다 참여합니다. 어니스트 영, KPMG, PwC, 딜로이트. 여기에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와 CME 그룹, 거래소의 양대 산맥, 엑센추어. 항상 엑센추어는 빠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블룸버그, CNBC, 파이낸셜 타임스, 로이터, 코인데스크, 포브스. 세계적인 언론사 다 참여하고 있죠. 이쯤 되면 감이 와야 됩니다. 이 투콘 2049 두바이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기득권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미래를 만든다는 거겠죠. 여기 왜 리플이 들어가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얘는 끝이 났다. 가격에 절고 있으면 물릴
물릴 자신 있는 마음으로 들어가길 바래요. 내가 들어가고 또 한 달, 두 달 있다 올라가는 걸 바라지 말고. 그게 무슨 심보입니까? 고점에 들어가고 내가 팔면 고점이고 내가 들어가면 저점이고 이러니까 그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중동 전쟁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네타냐후 바이든과 통화 후에 이란 보복 공격 계획 철회해야 했다. 이거 지켜봐야 됩니다. 얼마든지 또 뒤바뀔 수도 있어. 자, 그리고 얼마든지 시장을 또 컨트롤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서 중동 긴장 속에서 세계 경제가 금리 인하 위협받고 있다. 유가, 주식, 코인 시장은 중동 긴장에도 국제유가, 암호화폐는 일단 진정, 불씨는 여전하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 전쟁, 물가 등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자, 물가 이슈가 또 나오겠죠. 그러면 금리 인하가 또 딜레이가 될 수 있는 소식이 나올 겁니다. 자, 미디어를 통해서 금리 인하가 뒤로 밀렸네, 안 좋네, 단기적으로 시장이 또 흔들거릴 수 있겠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저는 이거를 호재로 보고 있다. 그 이유는 이미 수없이 말씀을 드려왔죠. 금리 인하가 지속되는 구간에 시장의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다. 이걸 모르면 그냥 금리 인하가 마냥 좋다. 이것과 금리 인하가 안 좋은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내공에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금리 이꼬르 경제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입니다. 경제 성장률은 가계 소비. 이 양 나온 김에 잠깐만 제 내공을 좀 보여드리고 가죠. 가계 소비, 기업 투자. 기업 투자에는 설비 투자가 있고요. 고정자산 투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고용도 있고 사람의 인력도 투자하고요. 설치, 대규모 설치, 장치, 인프라가 들어가겠죠. 투자를 담당합니다. 자본주의의 심장이죠. 그리고 가계, 얘를 고용하죠. 그리고 가계와 기업들로부터 정부는 세금을 걷어서 지출합니다. 여기에 수출 마이너스 수입, 순수출이라고 하죠. 이걸 더한 게 GDP 경제 성장률, 한 국가의 연봉입니다. 이거 플러스 물가 상승률이 바로 돈값입니다. 금리, 이자, 그게 바로 돈값이 여기서 결정된다는 거죠. 지금은 경제 성장률이 정체된 상황에서 물가가 튀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물가는 좀 내려와 있죠. 어느 정도, 물론 올라와 있는 것도 있지만 비철금속은 좀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국제 것도 좀 뛰어 있고요. 그러면 지금 금리 인하를 속도가 가팔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냥 호재일까요? 미디어는 호재로 둔갑시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참여하길 바랄 거예요. 또 호구처럼. 그리고 경제 위기가 온다면 그걸 또 고점에서 받아내겠습니까? 이 부분을 지금 좀 깊이가 있었죠? 이렇게 깊이 있는 부분들을 멤버십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단지 경제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스페이스X가 왜 대체 불가능한지, 왜 걔가 발사체 시장에서 독점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왜 걔가 우주로 들어가는 문인지, 그럼 걔가 대체 불가능하면 도지는 어디 있을까? 테슬라는 과연 어디 있을까? 테슬라가 하드웨어, 결국 하드웨어로 돈을 벌었을까요? 앞으로? 절대 아니라는 거. 자율주행 플랫폼이 얼마나 막대한 부가가치를 가져다 준다는 거. 로봇과 거기에 소프트웨어에 얼마나 막대한 부가가치가 나오는지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부분은 멤버십에 집중 분석해놨다. 들어오셔서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유는 내공과 깊이가 장난이 아니거든. 이더리움도 랠리 간다. 열쇠는 현물 ETF이다. 이더리움의 ETF 다가오고 있습니다. 100% 승인 나죠. 홍콩에서 먼저 승인 났습니다. 이더리움 ETF가. 그런데 알트코인들이 박살났었어. 이걸 왜 박살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비트코인은 멀쩡한데 알트코인만 박살냈다가 또 지들이 또 살짝씩 끌어올리고 있어. 알트코인들의 랠리가 다가옵니다. 속아나지 마시고 놀아나지 마세요. 항상 말씀드립니다. 리플이 또 한 10,000원 가봐요. 또 얼마나 또 환호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들어와서 물리고 또 떨어지면 또 떨어져 나가겠죠. 그런 거지 같은 투자는 땅바닥 속에 버리는 게 바로 투자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첫 번째는 투자금을 잃지 않는 거, 두 번째는 첫 번째 원칙을 지키는 거, 세 번째는 뭘까요? 시장이 메가 팽창할 때 가장 중요한 거죠. 남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독점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투자 대상에 걔가 빠질 때마다 지속적으로 모아갑니다. 지금처럼 대외적인 리스크로 중동 전쟁으로 빠져주면 얼마나 감사해. 그동안 비싸게 들어갔는데 싸게 들어갔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쪽 빨라고 그렇게 떨어뜨리고 있는데 그러면 같이 그들의 의도에 따라줘야지요. 그게 바로 선수입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